지금 서서히 부동산 시장이 가격이 내려갈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하죠. 왜겠습니까? 부동산 경매 시장의 감정가가 지금 현재는 여전히 높은 상태다. 한 2년 3년 뒤쯤에 감정가격 자체도 내려갈 때 그때쯤 이제 매수 여부를 결정하는 게 낫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이 2025년이니까 2025, 6, 7 지난 다음에 2028년이나 2029년쯤에 이제 더 낮아진 감정가로 나오는 부동산 경매 물량 혹은 그때 나오는 금매들을 보는 게 맞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되면요. 한 3년 지나고 나면 한 4년 5년쯤에는요. 지금으로부터 대략 이제 시중금리도 내려가고 또 정부에서 집만 사주면 애국자다. 양도소득세 면제해 줄 거고 취득세 등록세 감면해 줄 거고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 받는 거는 소득공제도 되게끔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은 혜택들을 제공해 줄 겁니다. 그때쯤 사는 게 괜찮다라고 봅니다. 이번에 이제 연끌족들이 대거 많이 무너질 거잖아요. 그 많이 무너지는 걸 보고 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이제 소비가 위축이 되고요. 이제 파산 투기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보고 난 이후에는 사람들이 돈만 벌면 안 쓰고 무조건 저축하는 이제 과시 소비가 다 사라져버리는 시대가 온다라고 얘기하죠. 그때가 되면 이제 명품 같은 건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샤넬이다, 루이비통이다. 뭐 이런 이제 가방이나 아니면 저기 이제 매장에 가서 2만원, 3만원짜리 가방이나 똑같다고 생각하고 그냥 저렴한 것들을 살 거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변해간다라고 이제 봐야죠. 더 이상 이제 명품을 따지고 되게 과시하고 드러내고 이러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앞으로요. 삼성도 20% 30% 인원 감축하고 임금도 30% 삭감하고 임금이 30% 삭감된다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성과급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실질 소득이 대폭 감소되는 거죠. 그러면 소비도 좀 더 줄어드는 거고 삼성이 30% 인원 감축하면요. 그 아래에 있는 이제 협력업체들 인력 감축도 당연한 거죠. 2025년에도 인력을 줄이는 일들은 계속 벌어질 거라고 봐야 됩니다. 이러는 와중에 저임금 노동자들의 정년은요. 만 60세에서 65세로 늘린다고 하죠. 그리고 노인의 연령도 65세에서 70으로 미룬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연금 늦게 주려고 이제 지랄하는 거죠. 저임금 노동자 일자리만 그렇게 바꿔가는 겁니다. 수명을 남자는 80세, 여자는 90세로 이제 생각하고 최대한 70세, 75세까지 일하라고 지금 계속 분위기를 몰아가는 겁니다. 되게 어이가 없는 거죠. 지금 뉴스에서도 연끌족들 망한다고 난립니다. 부조리가 많은 세상이죠. 노예로 전락시키고 착취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200조의 전세 대출이 있답니다. 대출인데 아직 DSR에 포함 안 되고 있는데 DSR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시장에서는 마피 대란이 터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마피 대란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 동대문구 임운동에 25평이 11억에 분양했는데 2022년에 25평 기준에 7억대에 분양하는 겁니다. 무려 4억 이상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할인 분양 1억 2억 해준다고 사람들이 만족하냐고요. 만족 안 하죠. 가격이 너무 말도 안 되게 터무니없게 높게 설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거기서 몇십 프로 깎아준다고 사람들이 혹하지 않는 거죠. 원래 5천원에 파는 걸 만원으로 올려놓고 40% 할인한다고 6천원에 30% 할인한다고 7천원에 내놓으면 사람들이 삽니까 안 삽니까? 안 사죠.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를 그렇게 비싸게 분양가를 설정해 놓고 주변 시세보다 싸다고 개소리 하는데 누가 믿냐라는 겁니다. 이런 개소리 하는 이 아파트 시장이 사람들의 외면을 받는 건 당연한 얘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사람들이 이제 점점 아파트 얘기만 나오면 트라우마에 시달릴 겁니다. 왜냐? 감당 못할 연끌한 부채 때문에 허덕이는 거죠. 사람들이 길거리에 내몰리는 경우가 많아지는 겁니다. 아무도 분양 안 받습니다. 노예의 기림을 너무도 잘 아는 겁니다. 의사든 변호사든 저기 고위직 관료든 다 연끌해가지고 난립니다. 전문직들도 못 버틴다고 난리죠. 그리고
유튜브 하는 놈들도요. 러시엘 TV 이런 놈들 있잖아요. 원래 그 유튜브 하면서 구독자가 50만 60만이어서 광고 수익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을 거예요. 몇천만 원씩 받았을 텐데 그것도 부족하다고 사람들을 사기친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우리는요 더욱 조심하며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기꾼들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연끌하면 부자가 된다 이런 개소리 이런 말에 놀아나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는 항상 조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2025년에 참 부동산 시장은 아예 관심 안 갖는 게 좋고 되려 주식시장을 좀 관심 갖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한답니다. 지금 말고 이 조기 대선하고 난 이후에 새 정부가 들어서고 하면 자본주의 상법 개정하고 하면 부동산 시장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의도적으로 정부에서 부동산이 어려우니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을 좀 더 활성화시키려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요, 이 부동산 PF, 자영업 폐업 다 날릴 겁니다. 카드론 중단도 문제가 될 거고요. 경공매 증가하고 구조조정 심화되고 어게인 2011년이랍니다. 연끌족들 대거 망하고 가상금리 때문에 원금 상한 때문에 대출 중단 때문에 다들 힘들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대출자들만 죽어나가는 겁니다. 대출로에 40년 되고 은행들만 성과급 잔치 벌리는 거죠.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우리의 현실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한국에 경제 대공황이 와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한국은 미국의 현금 ATM기로 전락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힘들고 어려운 기간 동안을 잘 견디고 버텨서 혁신과 개선과 발전이 있는 대변혁을 만들어낼지는 앞으로의 5년에 달려있지 않나라고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의 5년을 좀 잘 견디고 버텨야 힘겹지만 좀 많은 부채들을 정리하고 가야 그 다음을 좀 기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흘러갈지는 냉정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꽤 우려스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구조조정이나 폐업이나 회사의 간판들이 바뀌는 일도 많이 벌어질 것이고요. 이런 시국에 함부로 탐욕이나 욕심을 모험을 걸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은 좀 더 낮은 자세로 정신 바짝 차리고 조심하며 지내야 되겠습니다. 빚쟁이가 아닌 사람들이 승자가 되는 시대가 언제다? 지금이다 라고 생각하고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